안녕하세요. 가을에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세상에 없던 음악방송 선우아빠의 애프터 아워스 시즌 1 에피소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도봉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중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은데 어떤 그런 특정한 뭔가 취향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내지는 들을 만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될지,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그런 대중적으로 많이들 찾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뭔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대로 방송에서만 나오는 그런 음악들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취향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때문에서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음악가들을 우리가 한번 접해보고, 또 그 숨겨져 있는 많은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어떤 음악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더 많은 활동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발전들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들을 한번 도봉엔과 같이 한번 이렇게 마련해봤습니다. 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번 시즌이었었죠. 저번 시즌에 저희들 여러 지인들과 함께 했었던 죽 때리는 노래방에서 그 동네 형님으로 나왔었던, 근데 그 동네 형님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저기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같이 쓰신다고 그래서 뭐 굳이 그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뭐 제가 이제 다른 캐릭터를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우 아빠라는 저희 38개월 된 딸 이름을 빌어서 선우 아빠라고 캐릭터 설정을 다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애프터 아워스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뭐 저번 때 아는 지인의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너무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자기가 하는 일들의 포커스 자체가 어떤 돈이나 자기 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성향의 어떤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나 내지는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들조차도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로부터 저 스스로가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뭔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여러 청취자들 여러분들도 새로운 어떤 그런 자기의 마음과 정신적인 여유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송들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 애프터 아워스라는 이 이름을 짓게 됐거든요. 이 애프터 아워스라는 어떤 명칭의 유래는 제가 좋아하는 그 재즈의 어떤 역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애프터 아워스 같은 경우에 이 재즈가 초기에 생겨났을 때는 굉장히 어떤 대중적인 성향으로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930년대에 지나가면서 이 스윙 시대, 스윙 빅밴드 음악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이 음악이 상업적인 어떤 대중음악으로, 재즈라는 음악이 상업적인 대중음악으로 굉장히 르네상스를 이루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흑인 위주의 재즈 연주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업적인 어떤 음악이 되다 보니까 이 상업적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부류들은 돈 많은 백인들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데 이 흑인들은 봉사를 하는, 다시 말하면은 나를 그 본인들의 어떤 자아실현이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니라 백인들의 어떤 그 기쁨을 위해서 연주하는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뭔가 자각이 있는, 뭔가 의식을 가진 흑인 음악가들 사이에서 더 이상은 이런 백인들을 위한 음악,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인종차별적인 문제까지도 그 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시간, 그러니까 영업시간 지나서
백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연주인들만 남은 자기들만의 공간, 그런 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실험 정신이라든지 음악적인 성취감들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까지 연주하는 그런 타임들을 애프터 아워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가 하려는 방송의 어떤 그런 취지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남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애프터 아워스라는 방송 이름을 저기 락 PD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우 아빠의 애프터 아워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명칭을 저희들은 선정해서 앞으로 들으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음악 이야기. 근데 단순히 이 음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뭐 연주도 하고 이쪽 산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악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각종 분야의 다른 예술과 문화들과 연관이 되어서 이해하고 발전되어져 왔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퍼져나가는 어떤 문화의 한 부분,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저도 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중심은 음악이겠지만 음악 외적인 어떤 그런 여러 요소들이 같이 이 방송 안에 이야기되거나 거론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방송의 어떤 그 주체적인 주된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갈 것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월별로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그 주제를 이제 세분화해서 주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저희 이제 지인들 방송을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파이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방송을 할 예정인데, 뭐 너무들 그 이쪽 방면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자유인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기획 초반에는 이분들을 이제 모두 이렇게 딱 스케줄을 짜서 뭔가 세팅이 이제 단단하게 가는 상태로 매주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초반기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뭐 갑자기 뭐 잠수 타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안 맞는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래도 저는 좀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은 제가 매우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을 되실 때 최대한 이렇게, 내지는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 옆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따오는 식으로 해서 방송을 할 텐데, 아마 제 생각엔 제 지인들 중에 그 방송 음악을 하고 계시는 광고 음악을 하고 계시는 김 감독님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 드라마 편집일을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요새 MBC에서 하고 있는 마마라는 그 드라마 편집을 하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는 김명민 씨 나오는 그 뭐죠? 그 개과천선, 개과천선 편집했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 뭐 이제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 지루해질 만큼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제가 녹음을 따와서 그 친구 이제 그 연기자들이나 그 방송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양념 비슷하게 넣으면은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지루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그 인사 처음 드리면서 그 세상에 없던 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오랫동안 연주나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는 내지는 설명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 DJ 개념으로 이 방송을 이끌기에는 제 노하우가 아직 전혀 비축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무래도 뭐 억지로 제가 DJ 흉내를 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세상에 없었던 이제 DJ가 한번 돼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거리를 제 위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제가 혼자서 많이 여과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층 한층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방송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끊이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는 뭔가 세상에 없었던 진짜 새로운 우리들만의 도봉안에서 만드는 새로운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뭔가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9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악 감상,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중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혀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정보 없이 그냥 새롭게 흘러나오는 음악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즐기면 되는데 그 대중음악들 이외의 음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은 음악의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그러니까 가깝게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그렇지 대중음악 이외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 음악들을 저희들이 접하려고 하지만 내지는 관심이 있지만 접할 수 없었던 내지는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내지는 의아했었던 그 이유들을 간략하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개론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9월 한 달 동안에 그런 류의 음악들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내지는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좀 더 관심 있게 내지는 음악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방송에는 여러분들이 음악이 뭔지,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개념이라든지 저희들이 들으려고 하는 음악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이 크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업적인 대중음악하고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 거죠. 상업적인 대중음악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TV나 라디오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뭐 가요라든지 팝송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그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음악들. 그다음에 그 반대의 음악들이 이제 보통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로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업적인 대중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클래식 음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상업적인 대중음악이 아닌 부류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예가 저희들 이야기하고 싶어 했었던 재즈라든지 내지는 뭐 각 나라의 민속 음악들이라든지 내지는 뭔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인디 레이블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은 상업적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지지도 않으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어떤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 상업적인 대중음악이 아닌 그 이외의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들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정확히 뭐는 상업적인 음악이다, 뭐는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이다 라고 나누시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세요. 절대 중요한 거는 이분법적인 일반론으로 두 개를 가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상업적인 대중성을 띠고 있지만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의 어떤 테두리에 들어가는 음악들도 있고요. 내지는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이지만 상업적인 대중음악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음악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대한민국 교육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한민국 교육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 초등학교 뭐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들어가지고 뭔가 답을 찾잖아요. 이거 맞는 거 아니면 그건 틀린 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틀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조금은 맞지만 맞는 부분이 많은 것도 있는 거고
많은 부분은 조금이지만 굉장히 틀린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정확히 자를 수는 없는 건데 이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무조건 뭐 1, 2, 3, 4번 안에 답이 아닌 거 아니면 답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훈련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받은 거죠. 12년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고하는 방식들이 이거는 맞아, 틀려. 아니면 그럼 뭐야?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업적 대중음악이 아니면 예술적 감상용 음악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일반론의 잣대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힘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성향이 더 많은 음악 내지는 그런 성향이 조금 덜한 음악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접근의 어떤 방식을 유연하게 가지고 가셔야지 이해하시기가 아마 굉장히 좀 용이하시지 않으실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 상업적인 대중음악의 성격, 그다음에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의 성격을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향에 의해서 그 선을 이제 나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상업적 대중음악의 가장 큰 특징, 예. 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일단 뭐 돈을 만든다라는 특징, 뭐 그걸 떠나서 상업적 대중음악의 특징 일단은 따라 부르기가 쉬워요. 대중음악의 특징은 따라 부르기가 어렵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중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드시죠. 어떻거나 흥얼거리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음악적인 현상들이 이 따라 부르기가 쉽다는 이야기가 음악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리듬적인 현상이라든지 어떤 화성적인 현상이라든지 화성에 어울리게 쓰이는 어떤 그런 멜로디들, 그죠? 그 음계들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음악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나 지식, 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상업적인 대중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뭐 원더걸스나 뭐 이런 사람들 음악을 듣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을 몰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음악이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특징이 한시적으로 유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내지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 나라, 특정 지역에서만 유행을 한다든지 내지는 특정 시기에만 유행을 하고 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행가라는 어떤 성향들이 짙은 음악들이 이 상업적인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예술적 감상용 음악이 가지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쇼팽의 뭐 야상곡 같은 거 이렇게 흥얼거리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예로. 그다음에 뭐 경험이나 지식이나 교육이 감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을 처음에 접하기 힘든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 상업적인 대중음악을 접근하던 방식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접근을 하려니까 이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들을 친근하게 접하기가 힘든 거죠. 어느 정도 그런 그 정보라든지 그 음악의 유래라든지 그 음악가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감상을 하게 되면 훨씬 그 어떤 그런 접근이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제가 그 한가람 미술관에서 요새 그 뭉크 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싶어서 이래저래 이제 많이 접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미술 쪽 분야거든요. 뭐 미술 그림을 보면 대체 저거를 왜 보나? 대체 저게 왜 대가의 작품이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것도 혹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그 알랑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인데 그 미술을 관람하면서 알아두어야 될 내지는 이 미술의 관람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들 내지는 이점들 내지는 어떻게 관람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세계 명화들을 이렇게 그 같은 그 책 안에 그
프린트를 해놓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그 책을 다 읽고 가지는 못했었는데 앞부분을 읽고 몇 가지를 느끼고 또 가서 그 도스트들의 설명, 물론 결국 그 도스트를 듣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무슨 그 갤럭시 같은 그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어폰으로 꽂으면은 그 그림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유래,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당시에 어떤 그 뭉크 작가의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생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니까 훨씬 더 그 그림에 주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동이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술적 감상용 음악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음악에 대한 어떤 지식, 그 음악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지는 또 뭐 그때 이런 음악이 연주되었을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 그 당시의 어떤 그 철학적인 사조까지도 알고 계신다면은 그 음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행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술적 감상용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뭐 모차르트 같은 음악들 뭐 20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 음악들이고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 있었던 음악들이 물론 뭐 교육의 어떤 그런 결실이기는 하지만 이 먼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그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들을 공부하고 어떤 기려야 될 그 인류의 유산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음악들이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이 예술적 감상용 음악을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세요. 노력과 내지는 관심, 공부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취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 결국 그 취미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취미들의 참 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결국은 그 취미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어떤 뭐 어줍잖게 지금 옆에 락피디님 계시긴 하지만 저도 삽질하느라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좀 몇 년 동안 가지고 놀아봤는데 결국은 그 카메라 내지는 사진 내지는 그 사진이 찍히게 되는 그 어떤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거를 실험해보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진을 제대로 예쁘게 내지는 원하는 대로 하기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사진도 그렇고 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문화의 그 한 장르가 이 예술적인 감상용 음악을 감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긴 얘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 간단하게 음악을 다음 제가 말 주제에 대해서 관련 있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희들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지금 제가 틀어드리려는 음악은 커티스 풀러라는 트럼본 연주자예요. 재즈 연주들의 어떤 대부분의 관악기들 중에 이제 그 색스폰 연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많은 게 트럼펫 연주잖아요. 근데 이건 트럼본 여러분들 그 굉장히 길면서 저음 악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방구 소리를 가장 가깝게 낸다는 어떤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기.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매력적인 어떤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금 틀어드리는 음악이 커티스 플러라는 트럼본 연주자의 블루 세트라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에 있는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사랑의 어떤 그런 너의 주문이 이 세상
어디에든지 이렇게 이제 흩뿌려져 있다 뭐 이런 뜻의 어떤 곡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감상을 해보시고 제가 이 음악을 왜 틀어드렸는지 그 다음에 이 음악의 어떤 포인트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음악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굉장히 듣기에 쉽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없는, 그죠? 트럼본 연주 중에 항상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즈 명반 중에 한 작품인데, 예, 노래 제목이 그렇듯이 사랑의 어떤 주문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그 주제인 거죠. 근데 트럼본 소리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뭔가에 이렇게 멍하게 취해 있는, 계속 반복되는 거의 비슷한 소절의 네 부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굉장히 달착지근하면서 감미로운 어떤 멜로디인데,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감미로운 멜로디인데, 뭔가 이 사람이 부는 연주하는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에 취해 있는, 그죠? 그 다음에 반주자들 같은 어떤 사운드 자체도 뒤에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취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마련해 줘 있는, 뭔가 뒤에 서 있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음악가들은 표현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음악적인 악기들과 음악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과 설명의 다른 점은, 설명은 구체적인 사실들이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사실들을 설명을 하는 거지만, 표현 같은 경우에는 느낌을 상상해서 그 느낌이 상상된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건, 그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느낌을 같이 느껴야 되는, 그죠? 같이 공유해야 되는 청중들이나 대상들은 다시 그 소리라든지 어떤 색깔 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표현하려 했었던 사람들의 느낌을 상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상상을 하는, 느낌을 상상하는 과정들을 우리들은 보통 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를 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상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상이라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상상해내는 것, 이 트럼본 연주자가 사랑에 취해 있는 그 주문들이 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고, 이것들이 전달하려는 어떤 표현들을 듣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했다면은, 그 느낌을 상상해낼 수 있었다면은 이 음악은 굉장히 잘 된 음악인데, 이 음반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명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소통이 되었다는 거고, 그 소통이 되었다는 것들을 시간과 어떤 그런 공간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상상을 통해서, 감상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음악가들의 표현하고 있는 느낌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상상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저희들은 여유를 갖지 않으면은, 내지는 일상과 뭔가로부터의 복잡했던 것들과 떠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않게 되면 그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뭔가 여유를 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복잡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나 일상에서 탈피해서 뭔가 여유와 치유를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음악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떤 이익 중에 하나가 이런 음악 감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현실에서 조금은 한 발자국 벗어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표현을 같이 공유하려고 감상자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음악이 감상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뭐 사람들에 의해서 거론되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공감각적인 표현이라는 거 아세요? 국어 시간에 나왔었던 건데, 두 가지 감각을 같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뭐 색깔을 표현을 하면서 맛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다른 감각, 듣는 것과 보는 것, 뭐
미각과 시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써서 어떤 그런 감각을 표현하는 공감각적인 어떤 표현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음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뭔가 옛날 추억을 비주얼적으로 상상을 해내거든요. 그게 두 가지 어떤 그런 감각을 같이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두뇌 활동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음악 감상이 좋다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감상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두뇌 발달에 좋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그 음악 감상을 하게 되면은 두뇌 발달에 좋다는데, 그냥 음악을 틀어주면은 음악 감상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음악 감상법을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뭐 아까 초반부에도 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 이 음악 감상을 하게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어야지 되는데, 그 초중고등학교 때 저희들 음악 선생님 뭐 모르겠어요. 뭐 단소 부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기본적으로 음악 감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악기를 불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음악을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법들 내지는 음악을 감상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이 음악이 주는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이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상상력이라는 거죠. 어떤 이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관련된 문화들, 뭐 여행이라든지 문학, 영화, 무용, 뭐 연주 내지는 뭐 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얽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관계들이, 컨텐츠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문학적인 체험들이 많을수록,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체험이 많을수록 뭔가 이 음악을 더 감상하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경험이나 다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지식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수록 음악 자체를 감상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문화 자체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악과 모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흘러나오던 음악들을 다 기억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올드 팝송을 많이 아신다든지, 내지는 영화를 많이 보셨다든지, 내지는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그 특정 지역의 민속 음악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많으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어떤 음악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얼마 전에 찾아낸 음악인데, 이 음악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음악이세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민요를 만약에 들었다면은 이 음악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그런 접근 방식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나윤선이라는 한국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재즈 음악가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명한 음악가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닥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 나윤선 씨 음악 중에 이 강원도 아리랑을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연주를 했더라고요. 그 노래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감성을 잘 살리면서도 이런 그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요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현대적인 감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을 하셔서, 와, 이런 가수가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내지는 앞으로도 내가 이런 가수를 또 찾아서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노래를 한 곡이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아리랑의 어떤 그런 애절함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진 세련된 이 강원도 아리랑, 여러분들하고 한번 지금 들어보고 싶어서요.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주까리 동배가 여지 마라. 누구를 꿰자고 머리에 기를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왜 여는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흙모래 연꽃은 곱기만 하다. 세상이 흐려도 나살 탓이지. 울타리를 꺾으면 나온다더니 행낭채를 부셔도 왜 아니 나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네, 한국적인 어떤 그런 느낌, 정서를 안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현대적인 재즈적인 기법들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음악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게 뭔가 이런 배경들이 이제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 재즈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남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류의 음악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물론 그 다른 외국의 문화들을 잘 배워서 그것들을 잘 흉내내고 그것들을 더 자신들의 방식대로 발전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음악들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역량 있는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되어 왔었거든요. 뭐 저기 우리 뭐 김수철 씨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여러 유명한 음악가들 분들이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서양 음악과의 어떤 그런 퓨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던 어떤 그런 좋은 결실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음악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이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관심인 거죠.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관심.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민요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이 문화들에 대한 관심을 표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문화들을 창작해내는 사람들이
뭔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들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듣는 사람들이나 행위하는 사람들이나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같이 확인을 해내는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뭔가 무관심 속에서 그들의 어떤 의욕과 도전, 그 다음에 열정만으로는 새로운 음악들, 새로운 문화들이 창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박수와 내지는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어떤 대중들의 관심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들이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생각이 든 것들인데 이 배급사들에서 뭐 이번에 그 명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시간대나 다른 영화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모두 그 어떤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게 실질적인 인기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배급사들의 어떤 횡포일 수도 있는데 모든 그 영화관들을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지 않는 내지는 그런 영화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박탈하는 예.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힘 있는 어떤 음반 기획사들 그 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 그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대형 스타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정 인기인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외에 굉장히 다른 재능들과 뭔가 색다른 들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퍼포머들, 그죠? 연주자, 연기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존과 살아나가야 할 그 어떤 창작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그런 그 기본적인 권리들 내지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들이 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들도 같이 박탈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프로그램, 이 방송의 취지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분들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장인의식을 가지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어떤 예술과 문화들을 더욱더 이렇게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떤 뭐 돈을 떠나서 일을 떠나서 정말 사회적으로 내지는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음악가들이 내지는 문화 창작자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듣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 관심의 그 범위가 좀 더 많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한참 그 저희들 얼마 전에 선거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찾아본 글들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뭐 철학자나 뭐 정치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세는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한 것 중에 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저희들 문화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관심이나 수준에 맞는 문화 예술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좀 더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내지는 문화 예술에 대한 그 다방면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과 어떤 노력이 있게 된다면은 조금 더 그쪽으로 더 넓어지고 시장도 넓어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창작 의욕이라든지 창작에 어떤 기울이는 열정들의 어떤 그런 힘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일예로 저희 나라에 그 텔레비 틀면은 저는 텔레비 TV 거의 안 보거든요. 그 TV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TV 물론 안 그런 프로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거의 대부분들 유명하다는 프로들을 보면은 막장 드라마, 막장 뭐 예능, 막장 토크쇼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근데 그거를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그 방송국들이나 기획자들의 잘못만으로 떠밀기에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어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송들이 만약에 시청률이 안 나온다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이제 사람들 얘기로는 뭐 지인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수준 높은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은 시청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드라마를 뭐 받아들이시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왜냐면 그 드라마를 그냥 뭔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더 막 깊이 있게 보려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보면서 머리를 비우고 싶은 그냥 뭔가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어떤 그런 한 탈출구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드라마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너무 전문적으로 너무 작품성 있게 가게 되면은 되려 그런 드라마들은 그런 프로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또 이제 성공이 아니라 어떤 일정의 시청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들 자체도 기피를 한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충분히 공감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렇지 않은 소수들이 즐기고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기회들이 박탈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마음 아픈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일반 대중들이 좀 취향을 조금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그런 취미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조금 더 다른 그런 문화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음악들 이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음악들을 즐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날 듣는 그런 대중음악들을 떠나서 클래식 음악들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전통 민요라든지 전통 가요들을 이제 듣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소스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음악적인 감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음악은 저도 뭐 몇 개월 전에 알았었던 음악인데요. 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카루소라는 음악 있잖아요. 그 카루소라는 음악이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파바로티가 부르는 클래식 고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 성악곡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파바로티에 의해서 유행해진.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그 파바로티의 곡이 아니고 이탈리아의 가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음악. 근데 이거를 이제 파바로티가 성악 부르시는 분이 이제 연주를 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게. 그러니까 연도도 1980년대 중반에 나왔었던 이제 이탈리아의 유행가였었던 거죠. 네. 이 버전을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불렀어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감동 깊게 들었었던 곡이 라라 페이비언이라는 여자 가수거든요. 이거를 그때 그 데이비 포스트라는 캐나다의 굉장히 유명한 음반 제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런 그 지인들이 모여서 공연을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에 이 라라 페이비언이 초대돼서 이 카루소를 불러요. 근데 그 공연 실황을 보시면은 이 여자 가수가 얼마나 표현을 정말 정교하게라고 말하기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막 그 표정과 같이 노래를 들으실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히트맨 리턴스라는 그 데이비 포스터 앤 프렌즈 라이브 실황에서 나오는 곡이거든요. 이거 그닥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카루소 라라 페이비언이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Qui dove il mare luccica e dov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uomo abbraccia una ragazza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Vide le luci in mezzo al mare, e sono i notti là in America. Erano solo le lampade, le bianche scie di un'elica. Senti il dolore nella musica, si alzò dal piano forte. Ma quando vidi uscire la luna dalla nuvola, mi sembrò più dolce anche la morte. Poi guardo negli occhi la ragazza, due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all'improvviso uscì una lacrima e lui credette di affogare.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e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di te bene sai. 아, 이 가수 노래를 이 앨범에서 듣고 이 사람은 뭐지? 그러면서 이 라라 페이비언이라는 사람이 앨범을 이제 막 뒤져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CD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그 아마존이라고 요새 그 여러분들 다 직구하실 수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메일 보내가지고 돈을 돌려받고 이 사람 이 실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 포스터라는 그 캐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거의 뭐 삼성 같은 그런 권력과 그죠 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의 그 기획자인 거죠. 데이비 포스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팝 가수들을 이 사람이 이제 벼락하면서 기획을 했었던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뭐 셀레니 디온, 뭐 휘트니 휴스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이 사람 손에서 만들어. 옛날에 뭐 시카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데이비 포스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창작물들인데, 이 사람 이 라이브 실황에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음반을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라라 페이비언의 음반을. 이탈리아어 이쪽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런 곡으로 연주한 곡들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분 앨범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따로.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쪽 캐나다, 미국 북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팝을 부른 거예요. 팝을. 정말 못 듣겠어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우리 나윤선 씨 노래하신 게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나왔었던 감성을 노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라라 페이비언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의 감성을 불렀을 때는 너무 사람들에게 모르는 문화지만, 우리가 접하지 못한 문화지만 굉장히 진솔한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량이나 어떤 기교가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그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오래된 가마솥에다가 그 정말 좋은 그 사골들을 진짜 정성을 다해서 그 은근한 불로 뭐 한 3, 4일 동안 우려낸 그런 맛이 우러나오는 음악을 들려주는데 이 사람이 팝을 마치 그 뭐 머라이어 캐리나 뭐 휘트니 휴스턴 같은 그런 미국 북미 팝을 불렀었거든요. 그런 전자 사운드에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각각의 민속 음악들의 어떤 그런 다른 테이스트를 다른 맛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느껴보시는 것도 음악적인 어떤 그런 그 취향들을 늘려가시고 뭔가 새로운 그런 자극을 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시겠죠. 예. 그다음에 뭐 들으시는 김에 한 곡만 더 들어보시면은 이런 시도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곡들이죠. 굉장히 잘 아시는 곡들인데 굉장히 의외의 스타일로 음악을 바꾸어 놓은 곡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틀어드리려는 곡이 뭐냐면은 그 라디오 헤드라는 크립이라는 곡 아세요, 여러분? 그 한때 굉장히 히트했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모던 락이라 그러죠. 정통적인 어떤 그런 그 현 시대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던 락. 그 모던 락을 굉장히 다르게 여러분들 그 들으시면은 굉장히 신선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시도도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경험들이라든지 자극들을 새롭게 한번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같아서 이 엘리자 루밀렐리라는 여자 가수의 크립이라는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Couldn't look you in the eye.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world.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very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She's running out again. She's running out. She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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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makes you happy. Whatever you want. You're so very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예, 굉장히 거칠고 그죠? 뭔가 그 언더 인디스러운 그런 원곡인데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주 이제 예고 방송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들이 이런 곡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많이 어디선가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곡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곡들을 다른 스타일로 연주한 곡들을 이제 모아서 찾아서 들어보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인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저희들 재즈 사운드와 친해지기 프로젝트 1이 이제 재즈로 연주된 내지는 다른 스타일로 연주된 친숙한 곡들을 공략해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다음 주 방송이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크립을 다른 버전으로 한 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주 방송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을 원곡이 있는데 원곡은 안 틀어드릴게요. 원곡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좀 전에 들었던 거하고 또 다른 버전인데 이것도 재즈로 연주한 곡이에요. 이번에는 카렌 수자라는 여자 가수가 부르는 곡인데 이 곡은 조금 더 경쾌하게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When you were here before, can look in the eye.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world. I was special. You're so very special. But I'm a creep, and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don't care if it hurts. I wanna have control. I want a perfect body. I want a perfect soul. I want you to notice when I'm not around. You're so very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Whatever makes you happy, whatever you want. You're so very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don't belong here.
이거 들으면서도 너무 편곡이라든지 어떤 그런 표현이 원래 원곡이 원래 이 곡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련되게 잘 만든 곡들 한번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뭐 이럭저럭 뭐 첫 방송이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DJ 세상에 없었던 DJ죠.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 이러면서 벌써 입은 벌써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얼렁뚱땅 했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 14분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아마 예전에도 한번 그 죽때리는 노래방 하면서 그 방송이 녹음돼서 이제 팟캐스트에 나오는 걸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진짜 재수 없게 말한다 내지는 막 이렇게 와 인간의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듣기 싫을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감사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이런 목소리들 같이 들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지는 또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간 머리 쥐어 뜯고 이제 살아야 될 뭐 어쨌든 그렇게 오늘 얼렁뚱땅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마 저기 락피디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필요 없는 거 싹 편집하시고 뭐 어떻게 뭐 만들어 주시겠죠. 전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고 저희들 뭐 어떻게 됐던 첫 번째 방송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 저 모니터링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 좀 이렇게 개선하고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뭔가 좀 짜임새 있고 알차고 뭔가 매끄러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한 주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 뭐 혹시라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내지는 검색하시고 싶은 분들은 팟빵 또는 그 아이튠즈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도봉 N 메디아를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이게 저희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 선우 아빠의 애프터 아워스 그러니까 선우 아빠에는 한글로 쓰시고요. 애프터 아워스는 그 영어 스펠로 쓰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 방송에 나왔었던 음악들 선곡표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게스트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나가게 될 프로그램에 없는 업로드 상황 내지는 계획들 뭐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착실하게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뭔가 발전된 방향성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 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창구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봉신문, 도봉 N에도 이게 이제 가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아니면은 뭐 원하시는 것들 내지는 뭐 아쉬웠던 것들 아니면 뭐 욕하시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거침없이 올려주시면 상처 받을 대로 받으면서 뭔가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나아진 방향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모이는 걸로 이게 수업하던 그 버릇이래 가지고요. 모이는 걸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즐겁게 밝게 감사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